한국은 역사가 없는 문맹 국가가 아닌가요? 일본을 그대로 따라해서 먹고 사는 후진국이 아닌가요? 프랑스 어느 작은 마을의 사람들은 마을 근처에 사는 일본 사람들의 말만 믿고 한국이 후진국인 줄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남자가 그런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간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엘루디 디플로르이고 지금까지 우리 가족과 프랑스에서의 삶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일어나서 커피 한 모금 마시며 신문에 제 생각을 적곤 했어요. 다른 분들과 아이디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겼어요. 그런데 어느 맑은 아침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저의 남편 마르셀은 뛰어난 철도 기술자이세요. 오랜 시간 프랑스의 유명한 기차 시스템에 몸담으시면서 저는 항상 그의 기차에 대한 열정과 복잡한 아이디어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점을 존경했어요. 그리고 저희 딸 소피는 언제나 에너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 주변 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하곤 했어요. 저희 작은 가족은 한적한 마을에서 평범하지만 차분한 생활을 하며 행복했어요. 그날 아침 식탁에 함께 앉아 있을 때 마르셀의 눈에서는 설렘이 반짝였어요. 갑자기 새로운 철도 기술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저는 그동안 한국이 일본의 아이디어를 베낀 나라라는 얘기만 들어왔었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실제 역사가 없는 나라라고 험하게 말하기도 했어요. 저는 마르셀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르셀의 단호한 눈빛을 바라보며 한국이요? 그런데 왜 한국인가요? 라고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마르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한국의 놀라운 고속열차에 대해 읽어보았어요. 그 열차들은 인공지능, 즉 AI를 사용해 원활하고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지요. 빠르고 현대적인 기차들, 그리고 오랫동안 프랑스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가득해요. 그의 말씀은 어두운 방에 불꽃을 밝히듯 제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비록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지만 저는 마르셀께서 연구하신 열차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말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는 트랙 위를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질주하는 KTX 시리즈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매끈한 디자인, 밝게 빛나는 불빛, 그리고 부드럽고 강력한 엔진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마르셀의 설렘은 전염성이 있어서 저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혹시 한국이 새로운 기술의 선두주자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우리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 특히 근처에 사는 일본 전문가들이 하신 한국은 그냥 따라하는 나라일 뿐이다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메아리 쳤지만 마르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른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옛 방식을 과감히 깨부수는 나라를 상상하게 되었어요. 마르셀의 결정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한국이 발전과 창의성의 비밀을 품고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저는 옆에서 넓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듣고 있는 딸 소피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모험을 좋아하고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것을 즐기는 아이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우리 작은 마을 너머의 세계를 보고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쳤어요. 비록 약간은 긴장되었지만 저는 동시에 흥분의 불꽃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질문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마르셀, 한국으로 이주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라고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마르셀께서는 이것은 단순한 직업 변경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여행과 삶의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기회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혁신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을 직접 체험해 보길 원해요. 라고 답하셨어요. 그의 말씀은 명료하고 진솔하였으며 그 결정이 우리 미래에 대한 깊은 희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조용한 아침 식탁에서 햇살이 들어오고 갓 구운 빵 냄새가 퍼지는 가운데 저는 때때로 인생이 우리가 상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때 의심과 옛 생각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이 점차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이 기회의 땅이자 꿈과 기술이 어우러져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곳일 수도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우리 가족이 모든 것을 바꿀 모험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아직 이 신비로운 한국에 대해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 마르셀을 전적으로 지지하기로요. 제가 직접 그 나라가 마르셀이 믿는 만큼 놀라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떨리는 가운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놀라움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새로운 빛을 우리 세계에 가져다줄 한국으로의 여정을요. 그날 늦은 시간 저는 남편 마르셀과 딸 소피와 함께 오래된 나무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식탁 위에 따스한 무늬를 만들며 들어왔고 저는 공기 중에 느껴지는 설렘과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르셀께서 한국으로 이주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아직도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저는 그분을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을 안고 바라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마르셀께서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시며 밝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결정이 두 분께는 갑작스럽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한국의 철도 시스템에 대해 연구해왔어요. 그곳에서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KTX 시리즈와 같은 기차들은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같은 현대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요.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기차들이 어려운 날씨에도 안전하고 정시에 운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아직도 약간의 의구심이 남아 있었지만 마르셀께서 이 아이디어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마을에서 들었던 예전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특히 일본 전통의 자부심이 큰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 다른 나라를 따라하는 나라일 뿐이다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러나 지금 마르셀과 함께 앉아 있자니 그런 이야기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한국이 정말로 새롭고 신나는 것을 창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맞은편에 앉아 눈이 반짝이는 소피가 달콤하고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아빠, 그 멋진 기차들을 볼 수 있을까요? 아빠가 말씀하신 만큼 멋질까요? 라고 물었어요. 소피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소피가 모험과 새로운 기술에 대해 얼마나 신나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마르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소피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차를 상상해 보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지하고 스스로 청소까지 하는 기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미래의 여행 방식이며 한국이 그 길을 선도하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얼굴에서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마르셀께서는 단순한 직업 변경을 넘어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어요. 마르셀,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으로 이주하면 우리 일상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저는 꼭 이해하고 싶었어요. 마르셀께서는 맑고 희망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이번 이주는 단순히 일자리 때문만이 아니에요. 우리 눈을 혁신의 세계로 열어주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매일 창의력과 기술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곳이거든요. 저는 우리 가족 모두가 그 미래의 일부가 되었으면 해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인생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곱씹으며 잠시 방 안이 고요해졌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한국 도시의 분주한 거리, 미래지향적인 기차의 눈부신 불빛,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을 상상했어요. 오랫동안 저는 프랑스의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전통을 알고만 있었지만 이제는 변화와 혁신 속에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소피가 제 손을 잡으며 엄마, 한국은 재밌을까요? 라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녀의 순수한 질문에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웃으며 그럴 거라고 믿어, 소중한 우리 아이야. 우리 모두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좋은 변화일 수도 있답니다. 라고 답했어요. 이어 마르셀께서는 변화가 두려울 수 있다는 걸 이해하지만 그만큼 기회도 함께 온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부드럽고 빠르면서도 안전한 기차를 타는 상상을 해보세요. 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는 나라를 탐험하는 거예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제 마음속에 생생하고 희망찬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제 의심들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모험을 찬양하며 이야기를 썼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번에도 저에게 또 다른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느꼈어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는 마르셀의 눈에서 단호함을 읽었고 제 안에서 흥분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기차의 디자인부터 김치와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 맛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대화는 웃음과 생각이 담긴 질문들로 가득 찼고 우리가 도착했을 때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몇 마디 한국어를 배우기로도 계획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제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 예전에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꽃피고 열심히 일하며 창의력이 세상을 바꾸는 곳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은 더 밝은 미래의 가능성에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가족과 함께 앉아있던 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곳의 기술과 사람들, 문화를 직접 배워보리라고요. 익숙한 삶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두려웠지만 때로는 가장 멋진 모험이 약간의 용기와 열린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의 대화는 단순한 아침 식사 중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함께라면 미지의 세계를 마주하며 놀라운 미래를 보여줄 나라의 진짜 마법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긴 대화를 나눈 후 저는 며칠 동안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이 나라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간단한 기사들을 읽고 한국의 고속열차에 관한 영상을 온라인에서 시청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의 정보가 제 심장을 설레게 했어요. 어느 오후 저는 작은 서재에서 남편 마르셀과 함께 앉아 KTX 시리즈에 관한 영상을 보았어요. 그 영상은 밝은 이미지와 기차가 선로를 질주하는 선명한 소리로 가득했어요. 매끈한 은색 기차가 현대적인 선로를 달리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그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상상을 했어요. 마르셀께서는 보세요, 엘루디. 이 기차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스마트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요. 이 시스템은 기차가 스스로 문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마치 기차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요. 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눈에서는 열정이 반짝이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스크린에 더 가까이 다가가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영상에서는 기차가 분주한 도심 속을 미끄러지듯 달리고 화려한 네온 불빛 아래를 지나며 때로는 푸른 초원으로 둘러싸인 시골길을 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저는 마치 그 기차와 함께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영상에는 첨단 컴퓨터로 기차의 속도, 온도 등 여러 세부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엔지니어들도 나왔어요. 모든 것이 너무 인상적이고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경이로움과 약간의 믿기 어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어릴 적부터 한국은 다른 나라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진적인 열차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다니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정말 놀라워요. 라고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고 마르셀께서는 웃으며 말씀드렸잖아요. 엘루디. 한국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마르셀께서는 이 기차들이 극한의 날씨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도 설명해 주셨어요. 매우 높은 온도와 심한 먼지 폭풍을 견딜 수 있는 특수 선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사막 한가운데서 먼지가 소용돌이치는 가운데도 기차가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달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악천후 때문에 멈추지 않는 기차를 타는 상상을 해보세요. 라고 마르셀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힘입니다. 저는 점점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이 매일 이런 혁신을 경험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했어요. 친절한 엔지니어들을 만나고 현대적인 공장을 방문하며 언젠가는 제 손으로 직접 기차를 고치는 법도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러한 생각들은 제게 희망을 안겨주었고 다가올 이주에 대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어느 저녁 마르셀과 저는 동네 도서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최근 역사와 기술 발전에 관한 간단한 책을 발견했어요. 그 책에는 분주한 도시, 고속열차,
그리고 현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세상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가진 나라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책에서는 한때 역사가 짧다고 여겨졌던 한국이 열심히 노력하고 혁신을 이루어내어 철도 기술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여러 도전을 딛고 고급 기술로 일상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로 성장한 과정을 읽으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한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을 주었고 마치 비밀스런 이야기를 배우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오래된 편견을 극복하고 특별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한국을 단순히 남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나라가 아니라 새롭고 흥미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나라로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 변화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고 이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마르셀께서 한국을 믿으신 덕분에 제 눈도 열렸고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모험에 대해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미래형 열차, 첨단 제어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용감한 엔지니어들을 생각했어요. 저는 제 눈으로 이 놀라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한국 여행은 단순히 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경험하고 진정으로 특별한 무언가의 일부가 될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고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어요.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제 마음은 그 놀라움에 점점 열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집 근처 강가를 조용히 산책하기로 했어요. 산책을 하면서 제가 새롭게 발견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고속열차, 뛰어난 엔지니어들,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과연 한국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곳일까요? 라는 생각이 들며 제 마음은 궁금증으로 북받치고 동시에 긴장과 설렘이 공존했어요. 그날 늦은 시간 마르셀과 저는 예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친구 한 분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룩이셨어요. 룩은 자신의 경험을 알기 쉽게 풀어 말씀해 주셨어요. 룩께서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똑똑한 분들이 서로 협력하며 일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분들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며 서로 도왔어요. 기술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비빔밥과 김치 같은 한국 음식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룩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매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는 느낌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분주한 한국 거리의 작은 식당에 앉아 사람들이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을 나누며 웃음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룩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한때 저는 한국이 다른 나라의 아이디어를 그저 베끼는 나라라고 믿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용감하고 창의적이며 근면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았어요. 왜 제가 그렇게 빨리 판단했을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것이 더 나은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며 제 마음은 잔잔한 강물처럼 새로운 이해로 흘러갔어요. 그날 저녁 창밖으로 희미해지는 빛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일기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도시의 불빛 아래 고요하게 미끄러지듯 달리는 한국 열차의 모습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며 미소 짓는 엔지니어들의 모습을 적었어요. 형형색색의 과일과 채소로 가득 찬 활기 넘치는 시장, 모두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분주히 움직이는 거리의 모습도 담았어요.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들이 마치 희망의 등불처럼 빛나는 모습도 적었어요. 적는 한 단어 한 단어가 한국에 대한 더욱 명확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같았어요. 마르셀께서 제 마음이 변하고 있음을 알아채시고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엘루디, 무슨 글을 쓰고 있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한국에 관한 글을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남의 것을 베끼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위대한 아이디어와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마르셀의 눈이 반짝이며 바로 그거예요, 엘루디. 한국은 단지 고속열차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혁신과 공동체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가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처음 KTX 열차 영상을 봤던 때가 생각났어요. 그 열차가 마치 빛의 줄기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기억에 선명했어요. 무대 뒤에서 열심히 일하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세심하게 설계된 열차의 모든 부분이 떠올라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는 한국이 제게 이제 막 펼쳐질 새로운 장과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쩌면 저는 너무 예전 방식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 후로 매일 제 호기심은 더욱 강해졌어요. 간단한 한국 요리법을 읽고 여행 영상을 시청하며 몇 마디 한국어를 배우려고도 했어요. 아름다운 한옥 사진이나 서울의 분주한 시장 영상 같은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았어요. 저는 한국 거리를 걸으며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저는 모르는 것을 의심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이 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누군가에게 속삭이듯 제 자신에게 내일은 새로운 날이에요. 곧 우리 가족의 한국 여행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모든 것을 빨리 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눈을 감고 희망과 혁신, 그리고 다채로운 한국의 색채로 가득 찬 미래를 꿈꾸며 잠에 들었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한국에 대한 생각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날이 왔어요. 그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로 일어났어요. 다가올 새로운 경험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남편 마르셀과 딸 소피와 함께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고, 우리 모두 인생이 크게 달라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마르셀께서 오늘의 일정을 꼼꼼하게 계획해 두셨었어요. 오늘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배워볼 거예요. 라고 환한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근 우리 마을에 이사온 따뜻한 성품의 한국인 이웃 민준 씨와의 만남을 마련해 주셨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전통 문화를 나누고자 하는 열의가 넘치는 분으로 유명하셨어요. 우리 가족과 민준 씨는 집 근처의 작은 공원을 함께 걸었어요. 상쾌한 아침 바람을 느끼며 햇빛 아래 춤추는 다채로운 꽃들을 보니 이 새로운 여정이 그렇게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 씨께서 정중하게 인사하시며 안녕하십니까? 라고 밝게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또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한마디 한마디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마르셀과 저는 민준 씨께서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 몇 가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라고 민준 씨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시자 우리 모두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같은 단어들을 따라했어요. 저는 한국어가 이렇게 아름답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부드럽고 온화하며 감정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소피가 새로운 단어를 따라하다가 깔깔 웃자 그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도 함께 웃으며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는 기쁨을 만끽했어요. 이후 민준 씨께서 우리를 마을의 작은 한국 카페로 데려다 주셨어요. 카페는 밝은 색감과 전통 한국 미술 작품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갓 우려낸 차와 맛있는 간식들의 향기가 가득했어요. 카페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이 모여 한국어와 다른 언어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르셀께서는 특별한 한국차를 주문하셨고 저는 민준 씨께서 추천해 주신 떡볶이 한 그릇을 주문했어요. 그동안 한국 음식에 대해 들어만 봤었는데 이제 직접 맛볼 수 있게 되어 기뻤어요. 떡볶이는 따뜻하고 약간 매콤했으며 식감은 부드럽고 쫄깃했어요.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어요. 음식을 즐기는 동안 민준 씨께서 한국 전통에 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민준 씨께서는 색색의 한복을 입고 활기찬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한국 축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 순간 마치 춤추는 모습과 경쾌한 음악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한 생생한 상상을 했어요. 마르셀께서 저를 바라보며 엘루디 보이시죠?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풍부한 전통과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랍니다. 그들은 매 순간 삶을 축하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 한켠에 우리 가족의 전통과 새로운 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기대가 피어올랐어요.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카페 주변을 걸으며 다른 방문객들과 이야기 나누고 일상적인 한국 생활에 대해 더 알아보았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모두들 친절한 미소와 간단한 말들로 답해 주셨어요. 저는 마치 큰 가족의 일원인 듯한 따뜻한 기분을 느꼈어요. 새로운 단어와 맛 하나하나가 예전에 가졌던 고정관념을 씻어내 주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 단지 빠른 열차와 첨단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진심과 예술,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넘치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 깊숙이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저는 낯선 것에 대해 의심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신 저는 한국을 흥미로운 이야기와 생동감 넘치는 삶이 있는 땅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저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탐험하며 이 아름다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며 오늘 하루의 따뜻한 인사, 맛있는 음식, 다정한 말들, 그리고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 같은 모든 세부 사항들을 꼼꼼히 적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마치 다른 세계, 친절과 창의력으로 가득 찬 세계로 문을 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때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주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일기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변화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각 문화마다 고유한 이야기가 있음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어요. 그렇게 일기를 덮으며 저는 내일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가져다 줄지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어요. 그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로 아주 일찍 일어났어요. 제 이름은 엘루디입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조용한 프랑스의 거리에 부드럽게 퍼지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어요. 공기는 선선했고 이웃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새로운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오늘은 멀리서부터 동경해왔던 세계로 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마르셀께서 전날 밤 이미 우리 짐을 모두 싸두셨고 소피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차서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저는 소피가 좋아하는 책과 작은 그림 도구를 챙겨주며 제 머릿속에는 한국의 밝은 색깔들이 춤추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제 자신에게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야. 라고 속삭였어요. 공항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영화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굴러가는 여행 가방 소리, 다른 여행객들의 다정한 인사, 그리고 밝고 분주한 화면에 비치는 항공편 정보들이 공기를 채웠어요. 저는 우리 작은 가족 모임 속에서 소피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으면서 마르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경험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마르셀께서는 우리는 놀라운 고속열차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따뜻한 분들도 만날 거예요. 한국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도 그 일부가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서히 구름 아래로 사라져가는 익숙한 프랑스의 풍경을 지켜보았어요. 집을 떠난다는 약간의 슬픔이 있었지만 그와 함께 강한 희망의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하늘은 부드러운 분홍빛과 파란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저 역시 한국도 아름다운 색채와 따스한 빛으로 가득할 것이라 상상했어요. 비행시간 동안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한때 작은 나라였던 한국이 어떻게 혁신과 풍부한 전통을 지닌 나라로 성장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 민준 씨와 나눈 이야기가 떠올라 새로운 한국어 단어들을 시도해 볼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넘기는 페이지마다 저와 곧 우리의 새 보금자리로 삶을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침내 한국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공기는 따뜻했고 주변의 소리들은 새롭고 신나는 것이었어요. 마르셀과 소피와 함께 공항을 나서자마자 도심의 분주한 에너지가 제게 바로 전해졌어요. 사람들이 인도를 따라 분주히 움직이고 맑은 하늘 아래 한국어로 빛나는 간판들이 보였어요. 근처 노점에서 풍겨나오는 맛있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제 배를 꼬르륵하게 했어요. 마르셀께서 우리를 임시 보금자리로 데려다줄 작은 택시를 잡아주셨어요. 이동하는 동안 마르셀께서는 곧 보게 될 장관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높은 현대식 건물들, 형형색색의 전통시장, 그리고 멀리서 빠르게 지나가는 고속열차의 모습 등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모든 세부 사항을 마음에 새겼어요. 깔끔한 가로수길과 공원에서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렸어요. 새 보금자리로 도착하자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는 이웃 지연 씨를 만났어요. 지연 씨께서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아파트 건물을 둘러보니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곳에 속한 느낌을 받았어요. 벽에는 생동감 넘치는 예술 작품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이곳 사람들은 삶을 사랑하며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동네를 한 바퀴 산책했어요. 거리에는 음악 소리와 대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어우러져 생동감을 더해 주었어요. 프랑스에서의 옛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전통 공예품을 파는 작은 상점들이 즐비했고 공기에는 매콤한 음식과 달콤한 디저트 냄새가 가득했어요. 저는 호떡이라는 작은 간식도 맛볼 기회를 가졌는데 따뜻하고 달콤한 팬케이크가 입안에서 녹는 듯 했어요.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제 마음에는 잔잔한 설렘이 스며들었어요. 마르셀과 소피와 함께 벤치에 앉아 별이 가득한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속으로 이제 우리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속삭였어요. 낯선 땅에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약속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한 한 걸음임을 깨달았어요. 그 고요한 순간 우리를 이곳으로 이끈 용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도전과 놀라움이 가득하겠지만 저는 그것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단지 첨단 기술이나 맛있는 음식의 나라가 아니라 희망과 창의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땅임을 느꼈어요. 가족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저는 제 자신에게 이 모험의 모든 순간을 열린 마음과 호기심으로 받아들이기로 다짐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사연에 관한 많은 이야기 나누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사연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